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종류는 그 이제 압력 탱크 방식하고 압력 스위치 방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식 압력 스위치 방식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압력 스위치는 전자식 압력 스위치하고 일반 압력 스위치 방식이 있는데, 일반 압력 스위치 방식은 NFPA 방식이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전자식 압력 스위치 방식, 이렇게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분 정도 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압력 탱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설계가 요즘은 안 돼요. 다 이제 전자식 압력 스위치 방식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슈화된 게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전자식 압력 스위치 관련해가지고 그 세 가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맨 처음에 전원에 대한 문제, 전원, 그게 이제 우리가 비상전원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내장형의 비상전원만을 써야 되는데, 그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압력 스위치 관련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상용시에 정정이 떨어져 나가면, 그건 이제 세팅 위치가 이제 흐트러지니까 그게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로에 대한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기사업법이나 이제 이런 데에서는 하나의 회로에, 이제 여러 개의 회로에 하나의 공통선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압력 스위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개의 회로를 하나의 공통선으로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펌프마다 하나씩 각게 요 압력 스위치를 좀 설정하는 게 좋은데, 지금은 1대다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압력 스위치를 가지고 세 개를 주펌프, 예비펌프, 추가펌프 요 세 대를 공통으로 묶어서 지금 세팅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압력 스위치 하나로 펌프 세 개를 하게 되면 압력 스위치 하나 고장나면 펌프 세 대 다 죽는 거니까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세 가지 정도의 우리가 이제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어떤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자체의 문제점으로,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으로는, 우리가 압력 탱크도 마찬가지, 기동용 우리가 이제 전자식 압력 스위치도 마찬가지, 개폐 밸브가 있죠. 개폐 밸브가 그 압력 탱크 앞에도 우리가 개폐 밸브 볼 밸브 설치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감시 기능은 없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템퍼 스위치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또 하나의 문제점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전자식 압력 스위치도 마찬가지겠죠. 앞에 이제 그 전자식 압력 스위치 쪽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이제 밸브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 밸브에 대한 감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해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전자식 압력 스위치는 재작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뭐 작년에 한번 나왔다 그래서 안 나온다 이런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항상 시스템은 문제점이 있으면 예상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뭐 전자식 압력 스위치, 또 일반 뭐 압력 스위치 뭐 상호 비교대조 관점에서 써보세요, 이제 이런 문제도 나왔지만, 요 문제점 시각에서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써보세요라는 문제가 나올 개연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아니면 내년쯤에 한번 나올 개연성이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는 말 그대로 압력 탱크 방식이 있고, 일반 압력 스위치 방식이 있고, 전자식 압력 스위치 방식이 있는 거니까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압력 탱크는 이렇게 생겼죠. 탱크 자체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탱크 말 그대로 이제 똑같은 논리로 이 압력 탱크 하나가 뭐를 하는 거예요? 모든 그 수계 시스템,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이제 컨트롤을 하는 거죠. 해서 기본적으로 압력 스위치가 이렇게 3개가 달려 있을 수가 있고 2개가 달려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있죠.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달려 있는 건 이제 3개 정도 달려 있는 거. 뭐냐 그러면 주펌프, 예비펌프, 추가펌프 요 3개를 요 압력 탱크에서 하나로 이제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보실 수 있고,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제 고층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옥내서화전하고 스프링클러하고 다 분리하게 돼 있죠. 그러게 되면 요거는 우리가 이제 옥내서화전하고 스프링클러를 겸용하고 있을 경우에 이제 압력 탱크 하나로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압력 탱크 별도로도 설치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압력 탱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사용 공간이죠. 공간, 설치 공간. 그러면 압력 탱크를 또 2개씩이나 설치하고 이러면 실제적으로 요즘 시대에는
기계실이나 어떤 펌프실에서 그런 공간을 여유롭게 만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압력 탱크로 가기에는 좀 더 어려운 방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이제 이 기존의 압력 탱크의 문제점은 정밀도죠, 정밀도. 압력 세팅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압력 스위치에 이런 그 지침을 이렇게 뾰족한 지침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지만 일반 압력 스위치는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요 범위를 표시하는 게 이런 식으로 뭉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 기준값을 여기에다 놔야 되냐, 아니면 여기에다 놔야 되느냐, 아니면 정중앙에다 놔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0.5kg씩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예전에 이런 것들 때문에도 막 현장에서 싸움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밑에다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다 맞추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고자 이렇게 이제 뾰족하게, 앞쪽이 좀 뾰족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것은 정확성 면에서 이제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압력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특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전자식 압력 스위치나 이런 것들은 숫자로, 디지털 숫자로 우리가 딱 세팅을 시켜줄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정밀도 측면에서는 좀 높다라고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 그대로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세팅할 수 있다. 그 압력 스위치 자체의 정밀도가 높다, 뭐 이제 압력 탱크 방식 정밀도가 높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세팅을 할 때, 그죠? 내가 아는 값을 정확하게 집어넣을 수 있다 이 뜻이죠. 그 압력 스위치가 실제적으로 내가 0.5kg를 세팅했다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0.5가 세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 압력 스위치 자체가 이제 설정값이 틀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값을 정확하게 집어넣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압력 탱크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한번 보면,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협소한 공간에서 설치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실제적으로 이제 협소한 장소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어거지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유지 관리가 좀 어려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또 압력 탱크 압력이 일정 부분, 말 그대로 여기에서 압력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상부는 뭐가 있겠어요? 공기가 이렇게 에어 포켓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어떤 수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맥동압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위쪽에는 일정 부분 공기가 있을 거거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게 계속 공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설이 될 수가 있죠. 안전 밸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밸브의 어떤 틈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서히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공기가 하나도 없고 그냥 물만 꽉 차 있을 수도 있어. 그거를 발견하기가 어렵죠. 왜 그럼 탱크 내부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니까. 결국은 어떤 맥동압이 막 이렇게 형성되면, 이거 문제가, 뭐 이상하다. 다시 한번 세팅해봐. 그러면 그때 다시 공기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런 연결 부위나 이런 데에서 탱크 내부가 100% 물이 찰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수충격을 흡수할 수가 없어서 맥동압력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압력 스위치가, 요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거잖아요. 육안으로 이제 두툼한 걸 읽어내다 보니까 현장에서 서로 싸워. 그런데 이제, 원칙은 그 상단을 맞춰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상단을 맞춰주는 거야. 눈금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요 바가 이렇게 있으면. 물어보면, 얼마나 세팅했냐고 그러면 계속 그 뒤에 수준 뒷자리가 계속 변하더라고요. 예. 판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상단에다 맞춰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 방식이 아니니까 이제 들쭉날쭉 말 그대로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안 제시를 한번 해본다면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압력 탱크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세팅을 계속 이제 뭐 6개월에 한 번 해준다든지 1년에 한 번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팅을 계속 해가지고 그 안에 누설 공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일정 부분 좀 재세팅을 통해서 채워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압력 스위치 방식으로 바꾸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압력 탱크 방식과 압력 스위치, 이제 전자식 압력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 자체가 압력 탱크가 복잡하죠. 압력 스위치 방식은 그냥 압력 스위치 하나 달아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맥동 현상이나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압력 탱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기가 다 빠져나가고 나면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펌프 기동 정지에 의해서 맥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전자식 압력 스위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압력 조정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력 탱크는 조금 불안정한 반면, 내가 원하는 값을 정확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압력 스위치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설치 공간 측면에서 상당히 전자식 압력 스위치 방식은 좀 유리한 면이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자식 압력 스위치나 이제 이런 것들은 거의 설치 공간이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압력 챔버와 전자식 압력 스위치는 신뢰도 측면, 유지관리 측면, 또 경제성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압력 탱크는 신뢰도가 좀 낮은 편이고, 유지관리 용이성도 좀 낮은 편이고, 어려운 편이고, 그 다음에 경제성 측면에서도요, 압력 스위치가 더 싸죠. 압력 스위치가 초창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이제 계속 개발이 이렇게 하다 보면 단가가 내려가게 되는 거니까 압력 스위치가 훨씬 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말 그대로 탱크 자체 가격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공비까지 포함이죠. 이거는 압력 탱크나 이런 거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배관공 보통이 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자식 압력 스위치는 뭐 엄청나게 뭐 어떤 그 인건비가 들어가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재료비 인건비 두 개 합산하게 되면 전자식 압력 스위치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자식 압력 스위치나 이제 이런 것들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FPA에서 이야기하는 압력 스위치란 어떤 것이냐라고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배관에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기가 펌프가 이제 횡형 펌프로 이렇게 수평으로 누워있는 수평 펌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쪽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쪽이 수조 쪽이죠. 수조 쪽에서 물이 쭉 흡입해서 들어가면 토출 쪽으로 이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체크 밸브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수직 펌프도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 체크 있고, 그 다음에 밸브 쓰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체크가 있고, 또 게이트 밸브가 있고, 이제 이런 건데, 실제적으로 요것은 어디에서 딴 거예요, 지금? 체크 밸브하고 게이트 밸브 사이에서 딴 거죠. 우리나라 성능시험 때랑 따듯이 그런 식으로 그 위치에서 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따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체크 밸브가 하나 있죠, 여기에. 체크 밸브가 하나 있고, 여기에도 체크 밸브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체크 밸브가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 방향을 보면 어떤 방향이에요? 역방향이야. 물이 흘러가는 방향에 역방향으로 체크 밸브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물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러면 물이 이쪽으로 이제 흘러갈 텐데, 배관이 이렇게 뚫려서 이제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겠죠, 물이. 그죠? 이 밸브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어요? 물이 이쪽으로도 가지만, 여기에서 이제 배관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죠? 여기 배관이 다시 있다는 배관을 뽑아낸 거죠. 뽑아낸 거. 그렇죠. 배관을 뽑아내서 15파이짜리 이제 배관을 연결을 한 거죠,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뽑아내가지고 쭉 가는 거죠, 지금. 그런데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체크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물이 오히려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방향 체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방향 체크를 여기다 하나 설치해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한 1.5m 떨어진 지점에다가 역방향 체크를 다시 하나 설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를 설치했어요? 압력 스위치를 이렇게 설치했네요. 요 압력 스위치에서 이제 압력을 입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물이 역방향 체크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서 펌프가 왕 하고 기동을 해가지고 이제 물이 쭉 나가게 되면 이쪽으로 물이 쭉
나가야 되는데 역방향으로 체크가 걸려 있으니까 물이 못 나가죠. 그죠? 그런데 여기 이 체크 디스크 판에 어떤 게 있어요? 이 디스크 판에 1.6mm짜리 오리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크 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은 거야. 그러면서 역방향으로 딱 갈 때 체크가 딱 걸려버리면 어디로만 물이 흘러가요? 이 오리피스 쪽으로만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펌프가 뭐 이제 2000rpm, 4000rpm짜리가 확 기동을 해버리면 엄청난 물의 양이 그냥 쏟아져 들어갈 텐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압력 스위치 엄청난 충격이 걸리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방향으로 체크를 두 개를 설치해 준 거야. 이쪽에서 1.6mm짜리가 쪼르륵 물이 흘러가가지고 나중에 이쪽으로 이제 쪼르륵 흘러가가지고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이제 대유량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역방향 체크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체크와 체크 사이는 1.5mm 이상 이격을 해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클래퍼에 2.4mm 오리피스를 설치했다네요. 그렇죠? 1.6mm가 아니고 2.4mm, 직경 2.4mm짜리 오리피스를 설치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압력 스위치가 지나간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글로우 밸브 이렇게 두 개 설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설치의 방향은 그런 거고, 여기에서 이제 역방향 체크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배관의 사이즈는 얼마라고요? 15mm. 그죠? 15mm니까 15mm짜리 체크가 두 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압력 스위치나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브로든 관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압력 스위치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보시면 정지점과 기동점이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야. 볼트로 딱 이제 기동점과 정지점이 세팅되어 있는데, 요 스위치가 압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쓱 해가지고 요 정지점에 딱 갖다 붙어버리면요, 펌프가 정지하는 거죠. 또 쭉 올라가가지고 요 기동점까지 딱 달라붙어 버리면요, 기동점에 달라붙으면 펌프가 기동하게 되고, 펌프가 기동하면 다시 이렇게 쭉 지침이 이쪽으로 가겠죠. 여기서 기동점과 정지점을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동용 압력 스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똑같이 이제 그런 원리에 의해서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은 간단한 거야. 그런데 말 그대로 우리가 압력 탱크를 쓸 때와 그러면 이 NFPA 방식의 압력 스위치를 쓸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설치 공간이죠. 가장 중요한 건 설치 공간이야. 이거는 압력 탱크나 이제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뭐 이제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선로를 쭉 연결해가지고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엄청난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치 공간 측면에서 상당히 좀 유리하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압력 탱크 상에서 어떤 이제 맥동압이 이제 공기가 다 빠져나감으로써 맥동압이 이제 발생하는 그런 문제도 예방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이제 요 NFPA 방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압력 탱크의 모든 안 좋은 방식을 이제 해소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탱크가 없는 거군요. 탱크는 없는 거죠. 요 압력 스위치에서 하는 거죠. 압력 스위치 아까 그 볼트로 조절을 할 수 있는, 요게 세팅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정지 홀더가 있고 기동 홀더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임의적으로 요거를 이쪽으로 당길 수도 있고 밀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말 그대로 이제 그 뒤에서 나사를 풀어가지고 이쪽으로 당긴 다음에 쪼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국내에는 이런 게 없는 거죠. 응? 국내에 지금 그런 방식이 있는 건가요? 한 대도 있죠. 한 대도 있는데 거의 없죠. 우리나라는 이 전자식 이 NFPA 압력 스위치 방식이 이 NFPA 압력 스위치 방식을 대체하는 전자식 압력 스위치 방식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특수한 어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몇 군데 설치한 데가 있고, 그 외에는 설치한 데가 없죠. 다 전자식 압력 스위치 쓰잖아요. 간편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죠.
왜냐하면 15mm짜리 배관 써야 되지, 또 역방향 체크 뭐 그리고 수입해서 써야 되지, 막 이런 우리나라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LFP 제품이니까 역방향 체크하려고 그러면 또 수입해 와야 되지, 막 이런 것들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전자식 압력 스위치가 이제 성능 인증품으로 나와서 그걸 이제 대체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설치 기준이나 설치 경고나 이제 이런 것들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압력 스위치가, 우리가 이제 그 전자식 압력 스위치가, 기동용 압력 스위치가 부르동관식 압력 스위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부르동이 개발한 압력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뭐 탄소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지시하는 원리, 먼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홀더를 이용해가지고 레인지와 디퍼런스 값을 우리가 이제 세팅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똑같이 펌프에서 이제 나와서, 그죠? 역방향 체크를 이렇게 두 개를 설치했고 1.5m 떨어졌고, 그 다음에 요 압력계, 그죠? 기동용 압력 스위치 설치했고, 이런 거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게, 요 압력계는 실제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압력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압력계인 거고, 요 압력 스위치는 뭐예요? 요거죠, 요거. 그죠? 요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력 스위치 방식과, 말 그대로 이제 요 부르동관식으로 이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주펌프하고 추가펌프를 똑같은 압력계 하나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주펌프에 대한 압력계 하나 있어야 되고, 추가펌프에 대한 압력계 하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예비펌프 있다면 예비펌프에 대한 압력계 별도로 하나 있어야 되고, 이거는 펌프마다 압력계가 각각 하나씩 달려야 되는 구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압력 스위치 방식과 전자식 압력 스위치 방식을 또 이제 비교해 본다면 어떤 이제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NFPA 방식하고 우리나라 전자식 압력 스위치 방식하고의 상호 비교 관점에서 한번 볼 수 있네요. 기본적으로 압력 스위치, 기동용 압력 스위치 방식은 기계식 아날로그 말 그대로 이제 그런 방식이고요. 우리나라 방식은 전자식이고, 그 다음에 수량은 말 그대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압력 스위치 개수가, 압력 스위치 개수가 3개여야 되죠,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는 1개 가지고 3대 다 잡아서 쓸 수 있죠. 디지털 방식이니까. 설치 공간은 길다, 짧다, 뭐 이제 뭐 유지 관리가 불편하다, 용이하다. 요건 이제 전자식 압력 스위치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런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이제 15mm짜리가 1.5m 이상 쭉 연결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지장이 생길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장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1대 다 방식이 장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잘못된 방식이야. 우리가 지금 인식하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문제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펌프당 하나의 압력 세팅을 할 수 있는 전자식 압력 스위치 달자. 이게 이제 기본 논리인 거예요. 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전자식 압력 스위치 하나로 펌프 3대를 세팅한다면 그 전자식 압력 스위치 하나 고장나면 나머지 시스템 3개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계속 문제점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식 기동용 압력 스위치에 대해서 여기 이제 그거를 제가 써놨어요. 문제점 시각에서 바라보자는 차원에서 이 3가지, 그죠? 이 3가지에 대해서 좀 나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내가 25점짜리로 나오면 어떻게, 10점짜리로 나오면 어떻게 내가 정리를 해야 될까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식,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방식인데, 압력 표시구가 있고요. 여기 이제 기판이 여기 이제 압력 표시구지 뭐. 그 다음에 이제 나사 접합부. 여기 이제 나사로 이제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압력을 세팅할 수 있는 숫자로 조절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누른 버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호 제어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시험 밸브라고 해가지고 볼 밸브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 말 그대로 펌프 이제 시스템 자체의 압력을 떨어뜨려 가지고 펌프를 기동시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물을 쫄쫄쫄쫄 흘려 가지고 요 내부에 있는 그 압력만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한번 해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자체는 크게 이제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 자체에서 이제 어떤 낮은 압력 가지고 요 적은 물의 양을 가지고 뭐 압력 테스트를 한다는 건 조금 이제 무리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한번 볼 수 있어요. 전자식 압력 스위치의 특징 관련해서는 이제 여기 장점에 대해서 이제 쭉 나열을 해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압력 탱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지 관리가 좀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헌팅이나 이제 이런 것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치 공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압력 탱크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시를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디지털이라는 특성, 그다음에 형식 승인을 받았을 때 이게 이제 0에서 2메가파스칼 정도로 우리가 이제 2메가파스칼까지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설 기준과 이제 기존 시설의 교체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신설일 경우에는 그냥 다 설치하면 되는 거고 기존 이제 압력 탱크를 그냥 떼어버리고 이거 만들 수도 있느냐 그러면 이제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압력 탱크를 떼고 하는 방식은 말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걸 떼어버리고 여기에다가 별도로 이제 설치를 해주면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기존 시설에서의 이제 교체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압력 탱크나 이제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도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압력 탱크나 이제 이런 것들은 어디에다가 일반적으로 설치를 하냐고 하면 여기에다 설치하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2차 측에 어떤 아무런 밸브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압력 탱크를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만약에 이렇게 이제 밸브 여기에서 이제 설치 방식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문제가 있어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개폐 밸브 아래에다 설치하게 되면 만약에 개폐 밸브를 잠가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폐 밸브를 잠가 놓으면 그러면 2차 측에 압력 빠져도 작동 안 하겠죠. 그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 체크 밸브하고 개폐 밸브가 있을 때 체크 밸브 위에 있는 개폐 밸브를 딱 잠가 버리면 실제적으로 여기는 압력이 안 걸리겠죠. 여기는 체크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 압력이 안 걸릴 거야. 근데 여기 2차 측의 압력이 그대로 여기 이제 걸려 있는 상태죠. 그러면 밸브를 잠가버리면 2차 측에서 물이 빠져나가더라도 여기에 있는 압력은 빠져나갈 수가 없죠. 밸브가 이 밸브가 지금 잠그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압력 스위치 동작 안 할 수 있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템포 있잖아, 템포. 그죠? 템포 있으니까 템포가 이제 밸브 잠겨 있으면 템포가 알려줄 거 아니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추가 펌프에는 템포 설치하나요? 안 하죠. 주펌프하고 예비 펌프에만 하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압력 스위치 주펌프 쪽에 달아요? 거의 추가 펌프 쪽에 달거든요. 추가 펌프 쪽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추가 펌프 딱 잠가버리면요. 감시도 안 되죠, 이거는. 그죠? 요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은 설치의 높이를, 이제 이 설치 높이를 여기다 정한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손이 닿아야 되니까. 말 그대로 여기 우리가 이제 한 2400 뭐 이런 LPM 막 하게 되면 펌프가 다 어디 우리 키 높이 이상으로 가 있잖아요. 밸브가. 응? 막 뭔가를 디디고 올라가야지 막 밸브를 돌릴 수 있을 정도로 높아지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중간에서 설치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배관을 꺾어 내려서라도 위에다 설치하는 게 맞다라고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하지, 그죠? 저 혼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설득력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자식 압력 스위치 시험 항목 관련해서 우리는 이게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건가요? 이 시험 이제 뭐 형식 승인 뭐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있는 내용은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이게 시험에 나올 개연성은 이제 엄청나게 낮은 거고, 그죠? 문제점 시각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점 시각에서.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에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전자식 압력 스위치의 문제점 관련해서. 이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부가적으로 이제 설치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펌프의 성능 시험 시 유량 측정의 방법은 조금 쉬었다가 정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저 진짜 늦었잖아요. 믿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